미나상 건니치와. 안녕하세요, 시메先生입니다. 오늘 되게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. 2년 반 만인 것 같은데 요즘 이렇게 카메라를 켠 게 좀 어색해요. 오늘은 그동안 한 5년, 6년 정도 일본어 강사를 하면서 현장에서 일본어 관련된 공부법 같은 질문들을 많이 받은 게 있어서 그거를 조금 정리해왔어요. 그래서 그거를 좀 여러분들께 어떤 질문들이 있는지 그리고 저에 대한 소견을 조금 드리고자 합니다. 시작해볼까요? 첫 번째는 JLPT N3, N2 공부할 때 문법, 단어, 독해 듣기 중에 무엇부터 해야 되나요? 라는 질문이 좀 있더라고요.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, 사실 다 해야 되는데요, 그쵸? 다 해야 되는데 저는 수업할 때도 늘 강조드리는 부분이, 그러니까 단어를 모르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. 저는 조금 단어를 많이 먼저 학습시키는 편이에요. 제가 수업을 할 때도.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본어 공부를 하실 때 뭐 JLPT가 됐든 JPT가 됐든 뭐 EJU가 됐든 아마 상관없으실 거예요. 어떤 외국어를 배우실 때는 단어를 많이 외우시는 게 좋아요. 그래야 내가 문법에 있는 예문을 해석을 할 때도 잘 그나마 읽히고, 또 들을 때도 내가 그 단어를 알아야 들리겠죠? 또 독해도 뭐 당연히 마찬가지겠죠. 사실 독해는요, 일본어가 영어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, 직독직해라고 하죠? 그냥 보는 순간 직관적으로 바로바로 끊어가지고 해석이 잘 돼요. 왜냐하면 한국어랑 일본어는 어순이 같잖아요. 그러면 문제가 뭐냐? 독해가 안 되는 분들은 문제가 뭐냐? 결국은 단어가 부족하신 거예요. 사실 독해에 나오는 그 지문에 있는 모든 단어를 어떻게 다 외우고 가겠어요. 저도 JLPT N1 시험장 가면 독해 모르는 단어 한두 개는 있죠, 당연히. 저 일본인이 아니니까요. 그래도 모르는 단어가 지문에 한두 개 정도면 읽혀요. 근데 모르는 단어가 10개, 20개 넘어가면 이게 멘붕이 되겠죠?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어를 공부하신 다음에 문법을 공부하시는 게 좋고요. 그 다음에 독해랑 청해를 이제 공부를 하시면 좋습니다. 두 번째, N3에서 N2로 넘어갈 때 가장 힘든 부분이 뭐예요? 어떻게 극복해요? 제가 이제 학원에서 N3 강의도 하고 N2 강의도 하다 보니까 이제 N3를 공부하신 분들을 제가 좀 N2로 좀 유도라고 해야 될까요? 권장을 해드려요. 왜냐면 여러분들이 N3 때 꽤 많은 단어를 학습하셨단 말이에요. 근데 내가 그냥 심심해서 일본어 공부한 거가 아니면 내가 일본어를 뭐 N2나 내지 N1 정도까지는 갈 생각이라면 쉬지 않고 한 템포로 가시는 건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. 다만 힘든 부분이 뭐냐, 사실 문법이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. 뭐 단어도 단어지만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N3에서 N2 넘어갈 때 단어의 양이 좀 많아지고, 그러고 이제 문법이 조금 더 생소한, 이게 뭐야? 하는 문법이 좀 더 많아져요.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독해에 나오는 지문 수준도 조금 올라가겠고요. 청해에 나오는 단어 수준도 당연히 높아지겠죠. 근데 다만 체감하시는 거는 조금 문법을 많이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. 일상에 쓰이지 않는 표현들이 쓰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 질문입니다. 듣기가 너무 빠르게 들리는데 속도 적응을 어떻게 하나요? 왜냐면 우리가 보통 애니메이션이나 뭐 드라마에서 접하는 일본어 문장체보다는 회화체보다는 더 빠르게 느껴지실 거고, 제가 생각하기에는 빠르기도 빠르긴데 사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지 않는 단어들이 귀에 들리니까 더 어렵게 느껴지실 거예요. 예를 들면 케이크 같은 거. 우리 케이크 하면은 우리가 먹는 케이크만 생각을 하는데 이제 경기 침체 이런 걸로 많이 나오잖아요. JLPT에는 이제 그런 좀 전문 용어들이 나오다 보니까 뭐 빠르기도 빠르겠지만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 거죠. 방법은요, 굉장히 심플합니다. 듣기가 너무 빠르게 들려요? 안 들려요? 조금 뭐 천천히 끊고 들어봐야겠죠? 근데 우리가 내가 이 정도 속도로 말할 수 있어야 사실 들리거든요. 사실 제가 수업 시간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이 청해 연습을 많이 못 시키는데, 여러분들은 혹시 시간이 좀 되시면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. 스크립트가 있죠? 스크립트에 이 성우의 속도를 내가 똑같이 따라할 수 있어야 돼요. 똑같이 따라할 수 있어야 내가 이걸 듣는 정도의 속도가 되거든요, 귀가. 그러니까 말로 내가 이걸 할 수 있어야 내가 이거를 귀로 들을 수 있어요, 저 정확하게. 사실 그런 연습을 다 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부족하시다 하면은 핵심 포인트만을 챙기셔가지고 듣는 게 좋죠. 예를 들면 스크립트에서 막今日行きたいんだけど行きたい? なんか時間がないね. 時間がない. 약속変更できないかな? 뭐変更를 좀 듣는다든지, 아니 뭐 이런 식의 좀 단어를 조금 캐치해서 흐름을 파악하시는 것도 좋습니다. 결론은 중요한 단어 키워드로 흐름을 파악하시고, 시간이 좀 많다, 여유가 많으시면 스크립트를 한번 그 성우 속도에 맞춰서 읽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. 그 다음 질문이, 일본어 단어가 너무 빨리 잊혀져요. 오래 기억하는 방법 없나요? 저도 이게 인간의 뇌는요,
총 5번 정도 반복하면 외워진다고 하더라고요. 제 수업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복습을 너무 많이 시켜요. 그 이유는 사실 5번까지는 못 채우더라도 제가 3번은 반복시키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연히 일본어 단어 보고 내일 다시 봤는데 까먹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현상이에요. 다 그래요. 모두가 다. 정말 무슨 1% 상위 1% 아니면 무슨 천재가 아닌 이상 뭐 저는 천재가 아닙니다 사실. 그래서 저는 까먹어요. 그래서 저는요 계속 봐요.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그 오답노트라는 걸 만드는 이유도 내가 틀렸던 걸 다시 보기 위해서 만드는 거거든요. 계속 봐줘야 눈에 익혀지고 뇌가 익혀집니다. 한자가 너무 많아요. 음독, 푼독은 어떻게 정리해야 되나요? 이 질문 정말 많이 받거든요. 이거 한자 음독이 뭐예요? 이거 한자 훈독이 뭐예요? 사실요. 음독, 푼독 정리 다 하면 너무 좋죠. 힘들어요. 그렇게 하기가. 저도 힘들어요. 그리고 우리는 JLPT 3년, 4년 공부하실 거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단 말이죠. 그래서 저는 음독, 훈독 정리는 과감하게 비추하겠습니다.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이 좀 상이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비추하겠습니다. 그러면 어떻게 정리해야 돼요? 그냥 단어를 외우세요. 그냥 한자 자체를 한자 이게 이런 뜻이구나 정도 캐치를 하시는 게 좋고요. 그냥 단어를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. 자, 그 다음 질문입니다. 하루에 일본어 공부를 어느 정도 하는 게 효과적일까요?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아요. 저 앞으로 일본어 공부 몇 시간이면 합격할까요? 이런 질문. 사바사, 케바케 다 아시잖아요, 여러분. 사람마다 다른데요. 분명히 말씀드리죠. 하루에 한두 시간. 하루에 한두 시간은 쉽지 않거든요, 여러분. 저도 알아요. 여러분들 보통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뭐 고등학교, 대학교 다 개인적인 일정이 있으시잖아요. 근데 이 일본어 공부에 한두 시간을 낸다? 쉽지 않거든요. 그래서 저는 월, 화 중에 하루 2시간 아니면 월 1시간, 화 1시간, 수, 목 중에 2시간 아니면은 수요일 1시간, 목요일 1시간 이렇게 조금 시간을 쪼개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것도 괜찮고 다만 너무 벼락치긴 비춥니다. 예를 들면 월, 화, 수, 목 공부하다가 금, 토, 일. 해도 당연히 공부를 아예 안 하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초반에 일본어 JLPT 공부를 하실 때는 조금씩 하루에 매일 하시는 게 제일 베스트고요. 결론은요. 하루에 한두 시간이면 아주 베스트입니다. 충분합니다. 다만 공부를 한 달 아예 안 하다가 한 달 해. 일주일 아예 안 하다가 일주일 만에 해는 비추드리겠습니다. 너무 뻔한 말이지만 비추입니다. 네, 오늘은 JLPT나 그런 공부 루틴 관련한 질문들 받았던 거를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. 어떠셨나요?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? 제가 지금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들을 조금 추려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린 건데 아마 JLPT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런 고민 같은 걸 한 번씩은 좀 해보셨을 것 같아요.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당연히 정답은 아닙니다. 저는 여러분들께 그냥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는 거지 절대 정답은 아니에요. 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더 좋은 방법이 있으시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렇게 방법을 해봤는데 조금 속도가 더디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방법으로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. JLPT 시험은 7월과 12월 1년에 2번 있으니까 6개월 정도 보통 텀입니다. 일본어에 흥미가 있거나 관심이 있으시다면 JLPT 공부하시는 걸 꼭 추천드릴게요.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. 안녕. 오츠카레사마 데시타.